Wow, China, Greece, and German. Wow, strong country. 아, 우리들의 호스트가 딱 그 지랄이었다. 서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 채 배려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서로에게 딱딱한 예의를 갖추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 편안하고 든든한 밤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는 모두 한편이다. 너는 좋아하는 게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반가워하기는 하지만 싫어하는 게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신나는 사람이다. 이들은 독일에서 온 커플. 체크인을 할 때 호스트나 관리인이 아니라 숙소 내의 게스트가 직접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란 이야기를 이들을 통해 들었다. 아, 너의 체크인 날에도 이들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이 친구는 중국에서 온 여행객이다. 너는 이날 이 친구를 처음 만났다. 그는 너에게 세탁세제의 위치를 물었고 너는 세탁세제는 각자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며칠 전 너 역시 같은 표정을 지었다고 말해주었다. 이들은 그리스에서 온 찐친들. 이들이 체크인을 했던 날 밤 11시경 이들은 너의 방문을 두드렸다. 이런 쉐어하우스에서 그 시간에 남의 방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정말이지 거의 없는 일이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았더니 세상에 이들에게 배정된 방번호가 너의 방번호와 똑같았다. 너는 호스트가 또 지랄을 했구나 싶었다. 결국 너는 이들 모두와의 첫 대화를 호스트의 뒷담을 까며 시작한 셈이다. 뒷담화의 힘은 무척 세다. 비록 뒷담화로 관계를 텄지만 서로 친밀해졌다가 아니라 뒷담화로 관계를 시작했기에 두터워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뒷담화는 우리 사이의 크고 작은 차이들을 모두 지워버렸다. 이렇게 파란 하늘에 햇볕이 짙게 들이운 대낮의 풍경이 촬영을 하기에 가장 근사한 조건인 것 같다. 이곳은 슈테판 대성당. 너는 종교는 없지만 어느 도시에 가든 늘 종교시설에 들르는 편이다. 물론 이렇게 입장료가 무료가 아니면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는다.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빈티지잡 거리의 느낌이라면 이곳 비엔나는 잘 꾸며놓은 아울렛의 느낌이 들었다. 이건 너에게는 나쁘지 않은 느낌이라는 얘기다. 너는 쉬는 날 아울렛을 찾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문득 왜 한국에는 한국만의 특징을 녹여낸 아울렛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러면 되려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찾게 될까? 세계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은 어떠냐고 묻는 서양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너는 한국은 여타 다른 아시아에 비해 한국적인 것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과연 엄청나게 다르고 특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 아, 꼭 그 나라만의 고유한 특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독일 커플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숙소에는 콜롬비아 커플이 있었는데
너는 그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언어에 대해 물었다. 너는 자기 나라에 언어가 없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늘 궁금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무척 의외였다. 좋다고 했다. 모국어가 스페인어라서 아주 많은 국가의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너는 너의 나라 사람들만이 쓰는 언어를 갖고 있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답변을 듣고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 걸 보면 여러 색의 불빛들이 가지런히 정렬한 밤 풍경은 날씨와 상관없이 영상을 찍기에 좋다. 네가 보기에는 밤이 되면 도심의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 낮보다 더 신나는 사람들과 낮보다 더 차분해지는 사람들. 그들의 실제 마음이야 네가 알 수는 없지만 너는 예나 지금이나 후자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지금과 같은 밤 풍경이 더 좋다. 20대 때는 왠지 더 신나야 말이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홍대, 이태원, 강남 등을 자주 들락거리기는 했지만 심지어 그때도 너는 차분한 풍경이나 공간을 선호했다. 40대인 지금 더구나 세계여행을 하면서 너는 그런 공간에는 거의 가지 않는다. 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대해 잘 모른다. 오케스트라가 유명하다는 것 정도만 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나라라는 것도 안다. 너는 클래식 음악과는 약 2m 정도의 담장을 쌓고 살았다. 평소에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다가 가볍게 뛰어오르면 엿볼 수 있는 정도로만 클래식을 접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이곳 비엔나에 왔으니 오케스트라 공연 하나 정도는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너는 너의 행색이 떠올라 마음을 접었다. 어떤 국가에서든 적어도 한 번은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곤 한다. 아마도 큰 카메라 때문인 듯하다. 너는 처음엔 그 요청 자체가 좋은 줄 알았다. 분명 여태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네가 사진을 찍어주었을 때 고맙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너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지금 이 새끼들처럼. 너는 한국에 있는 지인과 통화를 하며 이들의 몰상식함에 대해 잘근잘근 씹었다. 카메라에는 쨍한 날보다는 덜 이쁘게 담기지만 실제로 비엔나는 흐린 날에도 나름의 운치가 있었다. 그나저나 너는 유럽에 온 이후로 로컬에 가는 걸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아시아의 로컬은 뭔가 다채롭고 열린 공간인데 반해 유럽의 로컬은 보기에는 근사하지만 꽁꽁 닫혀있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구경하는 재미가 별로 없다. 마치 관광객에게는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도심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너는 해당 도시의 대학에 가는 걸 좋아한다. 태국 영상들에서 언급했듯이 이 취향은 말하자면 한때는 향유했으나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아련함에서 기인한다. 모든 뒷담화는 악의적이라는 말에 너는 반박을 못하겠다. 선의를 가지고 뒤에서 남을 씹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다고 네가 뒷담화를 완전히 그만둘 것 같지도 않다. 적어도 네가 속내를 80% 정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여전히
그들 앞에서 남의 욕을 한다. 뒤에서 누굴 욕하는 건 그만큼 본인의 삶이 피폐해서 그렇다는 말에도 너는 동의한다. 너는 매번 상대의 장점을 찾기 위해 뇌를 있는 힘껏 가동하지만 늘 상대의 단점 하나가 너의 모든 감각을 일깨우고 만다. 뒷담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는 하나 관성의 패배에 뒷담화를 전개한다면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다. 첫째, 사람이 아닌 행동을 까자. 너는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뒷담을 까는 게 아니다.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너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친한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서다. 사람 자체를 까기 시작하면 결국엔 누구도 선뜻 너에게 동의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둘째, 뒤에서만 까고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자.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해 한때는 앞에서도 티를 낸 적이 있다. 그런데 그건 너도 똑같은 인간이 되는 일이라 기분이 더럽다. 셋째, 먼저 스스로를 돌아본 뒤에 까자. 너는 과연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봐야 한다. 그러면 되게 남을 잘 안 까게 된다. 그나저나 언제쯤 뒷담화를 완전히 그만둘 수 있을까? 그러기엔 너무 달콤한데 말이다.